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나아져서 며칠 동안 목이 좀 아팠는데 목 걱정, 그 다음에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덕에 빨리 좀 난 것 같아요. 그 무슨 영화에서 있었죠. 내일의 태양은 아니다. 태양은 내일 또 뜰 거야. 아무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그 기억에 남는 정말 좋은 말 같아요.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그렇게 해서 제 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제 수익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많이 올렸죠. 노래를 올릴 때 보통 제 돈으로 사요. 좋은 최고 고음질 노래 사가지고 올릴 때 어제 올린 것만 보겠습니다. 그 다른 거 똑같으니까 어제 올린 걸 보면 이렇게 저작권 침해라고 뜹니다. 다른 거 노래 올린 건 다 이렇게 떠요. 제한사항이라고 걸렸던 건 전 하나입니다. 저작권 침해. 여기서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 다 입력해서 노래 올릴 때마다. 그럼 저작권 침해 신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보면 여기 보시면 채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아도.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아도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광고가 나오면 이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정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방금 여기 써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파트너 프로그램 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표시가 뜨는 겁니다. 동영상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정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하지 않아도 업로드한 동영상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고가 뜬다고 제가 원치 않는 광고가 뜬다고 혹시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구글에서 이렇게 띄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또한 저는 화면 자체에 후원 계좌, 모금 계좌가 없죠. 한 번도 없죠. 또한 뭐가 있죠? 후원 계좌 말고 유료 광고 표시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 유료 광고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띄운 적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8천 조회수 상관없이 지금까지 수익 얻은 게 0원, 빵원입니다. 빵원.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 저작권 침해 신고인데도 이게 공개된 이유. 만약에 제가 수익을 내고 있으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꿈에란 노래에 소유권 주장하시는 분은 러브 어페어 비디오. 따라서 완전하게 공공을 이익을 위한 비평 목적, 보도 목적이고 수익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돈 내서 올려도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요건 미충족, 수익 창출 요건 미충족.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영상이 많으니까. 영상은 솔직히 말씀은 제가 제 노력을 만든 건데 영상이 많으니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게 명예훼손하면 전 그분에 대해서 벌금 150, 200, 300 이렇게 나오라고 형사적인 거 하지 않고 민사소송 걸겠습니다. 변호사 서서 민사소송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불법행위 책임 위자료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민사소송을 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고니까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 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어제 새로운 블로그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격자, 기존 목격자 새로운 분 모두 찾고 계시고, 그다음에 반진사, 1인 시위 모두 이렇게 감사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방식이 달라도 모든 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진정으로 목적이 딱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정으로 331이라면 이 취지로 이걸 통해서 아버님께서 모두 다시 화합하고 통합되기를 바라시는, 이걸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모든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인 시위든 반지사 시위든 이렇게 다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계세요. 아버님 항상 감사로 시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팸플릿, 배너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거 대박 아이디어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좀 많이 본 건데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고, 핵심은 뭐다 여러분? 옆에 정민이 없었다? 거기에 하나 더 하십시오. 옆에 정민이 없는데 있다라고 말한 거짓말, 거기에 하나 더 하십시오. 뭐냐면 정민이와 신체적 접촉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민이와 신체적 접촉이 있던 사람이 거짓말한다. 이러면 체포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단순히 그 자체도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민이가 옆에 없는데 있다라고 진술하고 국민을 속인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없었다를 보시면 됩니다. 신체적 접촉 관련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뉴스인데, 어제 친구 두 사람과 술 마시던 대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했는데 경찰이 그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판사한테 영장 신청을 하는 건데 영장 신청권자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한테 먼저 신청을 하는데 검사가 기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퉜다, 밀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신체적 접촉의 증거가. 그래서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툼 도중 밀어 떨어뜨리는 걸로 추정을 했는데 상대방들이 명확하게 인정 안 하고 부인하고 있다거나 저희 손댄 적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일단은 증거가 없잖아요 아직은. 따라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더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을 바꾸거나 일부라도 진술에서 나오면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면 이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체적 접촉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책임은 신체적 접촉이 첫 번째. 따라서 이 337도 신체적 접촉을 한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이 거짓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버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논의해왔던 그걸 다시 정리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계속 지금 이 언덕 부분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제가 다루고 아버님도 강조하시는 게 331과 337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킬링 포인트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또 감사하시는 분들이 중대 쪽에 배너가 있는데 여기 응해 주신 사장님들, 이 배너를 설치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배너 사장님 분께서 너무 감사하신 분들, 친구는 죽었고 의혈도 함께 죽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37 사진과 218 사진, 이 두 킬링 포인트적인 사진, 그리고 팸플릿도 아버님께 작성하셨습니다. 기억과 기록, 가장 중요하죠. 인간 삶에서 이 기억과 기록.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PDF로 팸플릿, 이 내용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 소개만 해드리고 또 구체적인 상세 분석은 나중에, 상세 소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양말, 기타, 10m 들어가지 않은 거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계십니다. 타임라인까지.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런 팸플릿과 배너 이외에 아버님께서 두 문단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331에 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딱 핵심적인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331이 허위라고 그러니까 331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막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계속 응원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331이 허위라면 허위 진실, 허위나 사실인지 판단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그때 331 때 뭔가를 진실을 얘기해야지만 허위가 드러나는데 블랙아웃을 주장하니, A가 블랙아웃을 주장하니 어떻게 그 진실을 누가 밝히고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그 부모도 고소했죠. 그 부모도 고소인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CCTV를 인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인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모는 자리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진실, 허위인지 사실인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며, A는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냐. 정말 날카롭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삼척 다녀온 정민이 사진 잠깐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31에 관해서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218에 대해서 언급한 건 목격자분들 찾는 거고, 그 218 자체에 대해서 폭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특별히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
331과 337 이렇게 아버님이 새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신 거 이거 모두 한 번씩 봐주시고, 이거 저도 꼭 이렇게 이게 받아보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봐도 되지만 종이로 받아보는 느낌이 좀 틀릴 것 같아서 어떻게 받아봤으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아버님이 많이 인쇄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아버님이 이걸 많이 인쇄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이걸 다 지금 읽어보지 못하고 좀 구체적으로 요거를 클릭해서 확대시켜 볼 생각인데, 여기 있네요. PDF 굉장히 많으신 거 다른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형사적으로 구조는 다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같이 갑니다. 규범이 달라요. 형사적, 민사적 다른데, 불법행위랑 형사적인 형사책임, 명예훼손은 다른데 형법이 있고 형사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형법에 특별법을 더하면 형사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법이 들어와 있죠, 몇 개가. 그래서 명예훼손 관련된 것은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민형사 같고 특별법도 같고, 기본적 구조는 이렇게 검사든 아니면 피해자라고 하는 원고가, 민사에서는 원고가, 형사에서는 검사가 주장합니다. 그러면 방어하는 사람이 위법적 조각 사유라는 것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민사에서는 피고가, 형사에서는 피고인이. 그래서 구조는 똑같다. 주장을 누가 하고 누가 이렇게 방어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013년에 재밌는 판결 뭐라고 그랬냐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가 의혹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의혹을 갖는 CCTV에 대해서 331은 CCTV가 있다. 그러면 그 피해자, 예를 들어서 A측, A 부모 측의 피해자, 여기서는 A측이, 그리고 형사에서는 검사가 이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면 저를 고소했어요, 뉴런을. 그리고 A가 저를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그럼 제가 CCTV가 있다, 그리고 406까지 많은 자료, 많은 진술 증거, 그 다음에 CCTV, 기타 이런 걸 제출합니다. 그러면 A측에서 민사소송에서는, 그 다음에 형사에서는 검사가 탄핵해야 돼요. 제가 말한 자료의 신빙성을. 그럼 CCTV를 계속 언급을 해야 돼요. A든 검사든. A측, 이제 실질적으로 A측 변호인이 되겠죠, 민사에서는. 그러면 저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CCTV를 계속 언급하면 자꾸 A는 끌어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자신이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를 고소 못하는 겁니다. 고소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를 하면 저는 이렇게 다툴 겁니다. CCTV에 대해서 전문가 저도 부르고 검사도 부르고, 민사소송이라면 A나 A측 변호인이 전문가 부르고 저도 부르고 CCTV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저는 그냥 저도 위자료 한 1,000만 원? 아니면 형사적으로 벌금 한 300만 원 내고 맙니다. 근데 A측 타격은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데 모든 유튜브에 원하는 게 공개인데 다 공개되는 겁니다. 또 저는 형사적인 경우라면 민사는 안 되고, 검사가 저를 기소하면 저는 A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A 부모가 저를 고소하면 A 부모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자신들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이해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50개 주 판례를 제가 언급드렸죠. 그래서 영어로 계속 제가 떠들면서 잘난 척했죠. 그건 죄송하고, 미국 법리들 그런 것도 얘기할 거고, 공공의 이익이 뭔지, 공공이라는 게 뭔지 뿌리채 들어갑니다. 공공이 뭐냐, 공공거리에서, 공공공원에서, 공공장소에서 공공이 뭔지까지 들어가기는 그냥 모든 게 철학적으로 뿌리채로 들어가는 게 영미법입니다. 전 그걸 들어갈 거고, 그 전에 애를 부를 거고, 부를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모도 부를 겁니다. 따라서 다 물어볼 거예요, 저는. 지더라도. 따라서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해? CCTV가 있고 이렇게 진술이 있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공개해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개하신 24분의 진술, 녹음이 있고 녹취록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헌법이 준 검사가 저를 기소하면 그 피해자라고 하는 A,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A의 부모에 대해서 저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증인 신청할 수가 있어요. 판사는 이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따질 겁니다.
100가지의 질문지로, 그러면 제 변호인도 따질 거고 저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한테 변호인 조용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질문하면서 모든 걸 전 드러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워보자 이거죠. 제발 절 고소해라. 따라서 그런 취지로 싸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게 정당한 거구나, 이게 헌법적으로 우리의 권리구나, 표현의 자유구나, 이게 타인을 고통을 주고 A를 괴롭히고 A에 대한 범죄가 아니구나, 이걸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